안녕하세요. 서울 평양 커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평양 커플 팬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체린이는 어디 갔을까요? 하고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체린이는 지금 1일 피드로서 저 카메라 뒤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 한 2번 정도 진행을 했었죠. 이렇게 Q&A 영상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Q&A 할지에 대해서는 PD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핫한데요. 우리 같이 봤죠. 저희 끝까지 봤죠, 첫날에.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문득 북한에도 이런 비슷한 더 글로리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북한판 더 글로리가 과연 있는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판 더글로리, 저도 더글로리 보면서 제 학창시절이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에도 학폭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고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학교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 잘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또 더글로리가 굉장히 큰 히트를 치면서 과거에 학폭을 저질렀던 가해자들이 지금 굉장히 좌불안석인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의 어떤 그 학교 생활 혹은 북한의 학폭 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북한에도 학교 폭력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어딜 가나 학교 폭력은 존재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 어린 나이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많이 어렸을 때에는 그 위계 질서가 힘에 의해서 많이 좀 좌지우지되는 시기잖아요. 아이들이 뭐 이성적으로도 막 발달이 덜 된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학폭은 다 존재할 것 같은데, 북한도 역시 그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학교 폭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북한은 학교 폭력이 굉장히 쉽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해요. 그 구조, 그러니까 북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이런 문제들이 좀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도 최근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과정이었는데, 지금은 또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한국은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반이 바뀌는 그런 구조입니다. 선생님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뭐 시달림을 받다가 또 다른 반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또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존재를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6년 내내 같은 반 학생들과 지냈어야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학교 폭력이 자리 잡게 되거나, 아니면 뭐 괴롭힘을 막 괴롭히는 사람과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조금 굳어지게 되면은 이게 진짜 졸업할 때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도 6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조금 무관심하거나 이러면은 또 그게 끝까지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학교 폭력은 남한의 학교 폭력보다 훨씬 더 어쩌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이제 학폭위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학폭위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을까요? 학폭이라는 단어도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던 단어고요. 북한에는 사실 그런 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학폭을 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선생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보다 그 자신에게 가해를 한 그 가해자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학교 사이에 폭력이 존재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예요. 우리가 그 2004년쯤에 개봉했던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그런 그 권상우 씨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죠. 2004년이 아니라 2007년, 8년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죽거리 잔혹사, 이 영화 보면은 80년대 한국의 어떤 학교 생활을 그리는 그런 모습들인 거잖아요. 막 일진이 와가지고 막 다 갈취하고 뭐 빼앗고, 그리고 일진한테 애들은 막 꼼짝 못하고, 이런 굉장히 와일드하고 거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실사판이 여전히 북한 학교에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도 특히 막 신경을 안 쓰는 구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북한의 공교육 시스템은 한국의 우리도 사실 공교육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즉 특수목, 외고라든가 혹은 과학고라든가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아닌 이상 그냥 일반고는 졸업하면은 대부분 다 군대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내가 이 학창 시절을 졸업하고 나서의 꿈이 딱히 없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안에서의 생활이 조금 더 와일드하고 거칠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어차피 너희는 졸업하면 군대 갈 애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정말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본인이 경험했던 혹은 본인 주변에서 학폭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까요?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를 나온 곳은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우리 남한식으로 따지면은 외고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는 아무래도 출신 성분이라든가 혹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꾸려진 학교예요. 북한에는 아무래도 이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적고, 또 그 적은 기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앞으로 출세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된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이런 걸 엘리트 학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안에서도 학교 폭력은 존재를 했고요. 이 학폭을 하는 주로 이제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보위부라든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국정원이겠죠. 이런 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자녀들이 학교 폭력을 종종 하는 일이 있었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학폭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물론 저는 사실 학폭을 제가 직접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도 인상이 굉장히 무뚝뚝하지만 어렸을 때도 무뚝뚝했고, 그리고 반에서는 그래도 좀 등치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일진들이 와서 뭐라고 했던 적은 없고요. 하지만 우리 반에도 학폭을 당했던 애들이 있었다라는 점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학폭 관련한 처벌은 아예 없는 건가요? 정말 그 학폭의 그 정도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을 지독하게 괴롭혀서 신체적 상해를 입힌다거나, 혹은 그 신체적 상해로 인해서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정말 강하게 항의를 하고, 그게 학교에 와서 항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조선노동당 중앙당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센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외압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총동원했을 때 학교도 이제 가만히 이 상황을 볼 수가 없겠죠. 문제가 시끌벅걸해지니까. 그러면 그때는 가해 학생한테 일정의 처벌을 주기도 합니다만, 가해 학생이 어떤 위치에 있는 학생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처벌이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큰 가해를 했어도 그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다 이러면은 그 이상의 권력을 뛰어넘는 사람이 와서 그걸 정말 내리꽂지 않는 이상 가해 학생이, 저는 뭐랄까요, 그 비판을 받거나 혹은 정학 이상의 어떤 처분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특히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학폭을 주로 저지르는 친구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문화가 좀 있었어요. 보통 일진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너도 나도 다 학폭을 하거나 혹은 정말 학폭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아무도 사실 손 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큰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권력 관계거든요. 다 대부분의 그냥 평민의 어떤 자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북한의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학폭은 그 신체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한, 그 위계 질서에 의한 학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실상 해결책이 좀 쉽지 않죠. 그렇다면 학교 폭력을 당한 친구들이 나중에 더 글로리처럼 복수가 가능할까요? 사실 더 글로리는 드라마잖아요. 드라마고 우리 현실에서도 그 정도의 복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 문동은 씨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또 자기 인생을 다 정말 갈아버릴 태도로, 그런 각오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애초에 이런 학폭 자체가 없는 게 맞는 거지만,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의 어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특목고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는 대부분 아버지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도 그들은 굉장히 잘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구조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막 속 시원하게 정말 응징할 수 있다, 일벌백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관련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북한 역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학교폭력을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북한의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해자가 나중에 그 학폭 사실이 밝혀져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물러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해자는 오히려 더 잘 나갈 뿐이고 피해자는 계속 그 피해 사실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북한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좀 심해진다 이러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공권력 자체가 상당히 불평등하게 작동이 되고 힘센 사람은 오히려 더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힘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공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그런 구조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도 여기에 사실상 무관심하고 선생님들도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례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 저희 반에서 일어났던 학교 폭력의 경우 그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피해자가 결국은 전학을 갔거든요. 사실상 가해자가 전학을 가야 맞는 구조인데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전학을 갔던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그때 좀 안타까웠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북한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 예민할 수도 있지만 혹시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 논란은 없었나요?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학폭 논란은 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는 그런 10대의 탈북민 청소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겪는 또 다른 어떤 차별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좀 있었다고 하고 또 반대의 경우 그 친구들이 또 이 북한에서 좀 주먹 좀 쓰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북한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와서 괜히 반 친구라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손찌검을 했다거나 이래가지고 처벌을 받았던 몸소 이제 몸으로 배우는 거죠. 한국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주먹이나 혹은 물리적인 어떤 가해를 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면서 꼭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네요.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채린이가 지금 임신 중이고 한 2, 3개월 뒤면은 아기가 나옵니다. 남자입니다. 학교폭력 여성과 남성 차이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또 남자애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한테는 정말 확실하게 가르칠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이랬을 때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신체적으로 좀 발달이 빨리 돼서 건장한 어떤 그런 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절대로 그 어떤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나 좀 왜소하거나 혹은 조금 소심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다 같은 친구들이고 다 똑같이 잘 그리고 예의 있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꼭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임산부라든가 미래의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다 저랑 같은 마음을 지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은 또다시 미국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